월가도 트럼프 말고 바이든 3분기 기분 5배. 이건 뭐 힘들었겠죠.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금융위기 올 수 있다. 이런 이제 세계은행이나 IMF 이런 기관들을 누가 장악하고 있죠? 국유본. 바이든 당선 확률 92%, 이코노미스트 대선 예측. 이것도 인드라가 얘기했고, 요즘은 이제 538TV도 인드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당선 확률 개념으로 갖고 있죠. 네. 여론조사로는 바이든이 트럼프 11% 리드한다고 최신 조사에서. MBC하고 월스트리트저널. 이제 MBC가 NBC예요. MBC 말고 미국 방송 MBC가 인드라가 볼 때는 그래도 중립이에요. 그래도 중립이에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약간 이제 부시 쪽이지만, 예, MBC가 그래도 여태까지는 중립이었어요. 예, 그래서 MBC를 채택한 거예요. MBC가 그래도 중립이다. 폭스 TV하고 CBS 사이에 있기 때문에 CNBC, 예, CBC, CNBC, 예, 그래서 중립으로 이렇게 한 건데, 지금 트럼프하고 바이든의 격차가 약간 줄어들었어요. 11% 차이에요. 11%. 이거는 인드라가 볼 때 냉정하게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힐러리 때 5% 지지율 격차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 시기에 인드라가 기억하기로도 10%였어요. 네, 지금은 여론조사로는 몰라요. 여론조사만으로 봤을 때는 바이든이 10%를 앞선다고 해도 안심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예, 비등하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예, 여론조사만으로는 바이든이 이긴다라고 장담을 못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트럼프는 고정표고, 예, 42%. 트럼프의 최대 지지율은 43%거든요. 43%. 예, 43%. 인드라가 조금 더 최대치가 43%입니다. 항상 그거는 바뀌지 않아요. 한국의 여론조사하고 달라요. 현재 42%라면 힐러리 때보다는 못하지만 어쨌든 자신의 최대치를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바이든이 51% 뭐 이렇게 정도 되는 것은 바이든의 여론조사 수치는 가변적이다. 예, 이 사람들이, 예, 투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여전히 인드라는 현재 미국 대선은 당일 선거에서는 트럼프가 이길 수 있고, 예, 우편 선거에서는 압도적으로 오늘도 뉴욕 타임즈에서, 예, 사전 투표, 우편 투표, 예, 줄이 미어 터졌다. 이렇게 강조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우세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한국 4.15 선거 때와 유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서 우편 투표에서는 바이든이 압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2명의 대통령이 나올 경우의 수가 현재 가장 유력하다. 예, 첫 번째, 인드라가 제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의 수는 2명의 대통령이 출연하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높은 확률은 바이든이 당일 선거에서도 앞서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이것이 두 번째로 유력한 경우의 수다. 마지막으로 현재 희박하지만, 예, 여전히 트럼프도 대선에서 재선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현재까지 인드라는 바이든의 당선 확률을 70%로 보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도 30% 확률이 있단 말이에요. 예, 확률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예, 그것이 나타난 확률이지, 예, 10%건 5%건 간에, 예, 기적처럼 바이든이 설사 1%여도 1%의 기적으로 당선될 수 있는 거예요, 트럼프는. 예, 근데 당선 확률이라는 건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7대3 정도로 바이든이 현재 우세하지만 여러 가지 조직이나 개인, 인드라의 냉정한 여론조사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을 때 봤을 때 7대3 정도로 바이든이 유리하지만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것은 2명의 대통령이 등장한다는 거죠.
내년 1월 초까지 미국의 대통령이 정해지지 않는 대법원 판결까지 갈 것이다. 연방 대법원 판결까지 갈 것이다가 이제 유력한 가설이다. 이렇게 인드라는 보고 있습니다. 로시알드님, MBC 본사가 록펠러 센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컴캐스트 그룹 소속이고요. 근데 록펠러 센터 MBC 본사가 록펠러 센터에 있든 없든 록펠러 센터 소유는 지금 이제 미쓰비시 소유고, 록펠러 센터하고 대륙주 형제가 거리 두고 있잖아요. 근데 MBC는 여태까지 트럼프 집권 내내 대체적으로 중립이었어요. 대체적으로. 근데 이제 트럼프에 대한 비판을 좀 하니까 이제 폭스 TV 쪽 시청자 입장에서 MBC도 저쪽이다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는 거고, CBS나 이런 데보다 CNN이나 CBS 뭐 이런 데보다는 MBC가 중립적으로 했다. 인드라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어쨌든 최근의 여론조사는 바이든과 트럼프가 격차가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폭로전이 등장하는 겁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정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조금 이따 더 이제 대선 얘기, 미국 대선 얘기하고요. 지구의 미래, 서기 2092년 한국이 만든 인공태양이 지구를 비춘다. 이 채널에서 신세계 질서가 어떻게 기술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잘 요약했어요. 잘 만들었어. 잘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셔야 됩니다. 향후에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양자산업. 그렇죠? 양자산업으로 빅데이터에 대한 무한한 기술이 웨스트월드 3까지 가상현실을 다 앞당길 수 있는 계산이 가능한 시대가 온다 이거죠. 두 번째로 이러한 어떤 엄청난 정보들을 양자산업 시대가 되면은 그 양자산업에 대해서 엄청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것들을 저장할 공간이 부족하다 이거죠. 생체 에너지, 생체 메모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바이오 산업 이런 것들이 개발될 것이다. 그리고 바이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로보캅처럼 이런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한 것들에서 최종 단계는 뇌를 로봇에 이전시키는 단계. 이 두 번째 과제고, 세 번째가 에너지 문제겠죠. 에너지 문제에서는 인드라가 늘 강조하지만 핵융합 이런 분야에서 K-스타 인드라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K-스타 같은 핵융합 기술이 개발된다면은 인간이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거의 온전하게 다 쓸 수 있는 시대가 온다. 그렇게 된다면 에너지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되죠. 핵융합 에너지가 안정성만 잘 검증된다면은 이것은 인류가 에너지를 개발한 후에 최초죠. 자신이 그 에너지를 투입한 양보다 산출되는 에너지가 더 많은 그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게 이 핵융합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개발되면 뭐 상당하게 간다. 뭐 화성이나 가는 거 뭐 이런 거야 된 거고요. 하여튼 보시면 좋다. 테네님, 머리에 칩 박는 건가요? 사이버펑크 2077. 아니, 머리에 칩 박지 않고 목에 칩 박을 수 있잖아. 매트릭스는 목에다 칩 박잖아요. 머리, 아니면 손가락에 칩 박을 수 있죠. 이거 상징성인 거지. 머리에 칩을 굳이 박지 않고 주사 놓듯이 어깨에다 칩 박을 수도 있고, 무신색이듯이. 무신색이듯이. 어깨에다가 이렇게 주사 딱 하나 나눠놓고 딱 칩듯이 박으면 그만인데 뭐 상징성이죠. 칩 박는 거야.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방관계 적합제도 프로그램이다 좋네요 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하루빨리 우리나라에 도입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쏠 소개팅 중
정부가 미혼 남녀를 발가벗겨서 소개시키는 미래, 스톰이라는 영화죠. 이런 자극적인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든지 그래요. 모든 영화에서 완벽하게 신세계 질서를 만들지만 거기에 항상 모순이 있죠. 저기서도 기술 문명이 그렇게 100년 뒤에 2020년이고 2100년 무렵에 엄청난 기술 진보가 돼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현재 문제를 해소시키지 못한다면 소수의 사람들만 혜택을 받고 모든 제도에는 허점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이버펑크 2077처럼 되는 거죠. 여전히 노숙자들은 더 많아질 수 있고, 그렇죠? 지구는 쓰레기에 신음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되고 있죠. 지금 여기 소개에 대한 페이스북 처음에 이제 했던 맞춤 그런 것이었는데 이것도 그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권력자가 조국 같은 애가 조민 같은 애가 혹은 두루킹 같은 애가 4.15 부정선거를 저질렀던 그런 어떤 나는 개인이요 해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 프로그램에 권력을 가지고 접근해서 자기가 원하는 원래 컴퓨터에는 그게 적합성을 찾아가지고 해줘야 되는 선한 의도가 있는데 여기에 개입돼 가지고 자기가 찍은 애들 조작해 가지고 4.15 조작 부정선거처럼 적합도가 0%인데 100%로 만들 수도 있죠. 권력을 가진 자가 접근한다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제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작은 문제점들이 점점점 커진다. 또 국기본이 현재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전면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늘 강조하잖아요. 1, 2%의 버그가 있다. 말하자면 인드라나 여러분과 같은 버그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방치한 상태에서 본인들의 모습 정체를 전면에 내세우면 인드라 10년 안에 망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1, 2%의 버그들까지도 다 대처할 수 있는 어떠한 인드라나 여러분이나 버그 아닙니까? 국군 입장에서 이 버그들도 다 그냥 수능 가능하게 스스로 영화 매트릭스에 나오는 그 개처럼 나는 차라리 가상이 좋아 진실보다 보이는 대로 갈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될 정도의 어떤 버그 해결 법을 찾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인드라가 그런 어떤 주요한 실험 대상이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힘 없죠. 우리 인드라가 무슨 힘이 있어? 여러분도 힘 없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이레귤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유본이 통제하고 있다 이거죠. 통제가 가능해요. 응? 뉴스대로 따라가고 그냥 이렇게 가라 그럼 이쪽으로 다 간단 말이에요. 내명치처럼. 우리는 반대로 간다 이거죠. 이런 사람들이 한 1, 2%가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통제할 수만 있다면 누구나 언제든지 전면에 나설 수 있다. 세상을 지배할 힘을 가지고도 지금 전면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이 1, 2%의 지금 당장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사람들의 버그를 방치하고서 세계 전면에 나서면 갑작스럽게 이런 사람들이 힘이 예측 못할 힘이 생겨버린다 이거죠. 개별적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78% 인류가 인류를 싫어하는 방식이 질투, 뒷담화 까기 때문에 이 뒷담화 까는 거에 국유원이 되면 국유원 10년 안에 망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니아님 어서 오세요. 자, 이거 맨날 하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신세계 질서란 무엇인가? 보시면 알겠지만 돈 많은 황금박스가 만든 듯한 신세계 질서 비판이에요. 재미난 장면은 이제 이소룡을 갑자기 또 언급해요. 근데 이제 뭐 불교와 도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밀하게 얘기해서
이소룡이 나온 걸로 코멘트는 불교가 아니에요. 저건 도교지. 물처럼 흐른다. 도교 사상의 대표적인 게 물처럼 흐른다. 그거 아니겠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전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하고 도교는 뭐 기독교 입장에서는 똑같을지 몰라도 하늘과 땅 차이로 도교와 불교는 전혀 다른 사상이에요. 전혀 다른 겁니다. 도교는 인간이 신선이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신이 되겠다는 거예요. 붓다는 붓다는 신도 없다고. 신 없고 영혼도 없어. 그런 사상이에요. 근데 이제 붓다교가 인드라가 강조했듯이 그, 그 인도 저 후대 애들이 그거를 약간 똥타는 바람에 붓다를 신격화시키고 이상한 불교가 아닌 종교를 만들었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아시는 불교는 불교가 아니죠. 붓다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종교가 불교죠.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 이제 선종, 이 선종이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또 도교하고 통한다는 또 선종하고 도교하고도 그렇게 통하진 않아요. 근데 나중에 이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이 동양 종교라고 통칭되는 이것을 어디서부터 봤냐면은 라마교, 원나라, 징기스칸이 믿었던 종교가 라마교, 티베트 불교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애들 이해하기 때문에 티베트 불교가 약간 이제 도교와 불교를 섞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엄연히 다르다. 도교와 불교는 다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많은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 동영상이긴 한데, 어쨌든 돈 많은 황금 백수가 자 신세계 질서를 경계하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소룡을 인드라는 관심도 없었거든. 이소룡의 무술이 관심 있지 이소룡의 사상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얼마나 돼요? 없잖아. 인드라 볼 때 이 신세계 질서 이 동영상을 만든 사람 잘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돈이 많고 정신의 빈곤이 느껴지네요. 정신의 빈곤이 느껴져. 자신에게 부족한 건 정신이구나. 이 동영상을 만든 신세계 질서를 만든 사람은 좀 정신적으로 좀 황폐한 것 같다. 빈곤한 것 같다. 천국에 못 갈 것 같다. 정신이 빈곤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나오는 저 친구는 신세계 질서를 보나파르트님 어서 오세요. 신세계 질서를 받아들이자 하면서 이제 그 신세계 질서 음모론을 제기한 사람들을 정신병자라고 하면서 헤헤헤 계속 웃으면서 비꼬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이 친구는 방구석 여포구나. 일자리도 없고 돈도 없어. 이 친구에게 신세계 질서가 뭐가 중요해. 당장 백수인데 빨리 그럴 거 봐야 신세계 질서 빨리 오고 기본 숙제 50만원 줘. 게임이나 할래. 딱 그런 스타일이네. 이 친구한테는 물질이 없어. 자, 본인은 굉장히 유물론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그만큼 자기가 절박하다는 거야. 돈이 없잖아. 우리 돈 많은 한국 백수는 정신세계가 좀 약간 빈곤하고, 이 친구는 물질적으로 빈곤하니까 사람이란 게 그렇거든요. 저기 뭐야, 포이어 바흐라고 헤겔 철학에서 막스 철학으로 이렇게 갈 때 그 중간에 포이어 바흐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얘가 왜 그 유심론에서 유물론으로 넘어갔냐면 자기가 나름대로 귀족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귀족은 아니지만 어쨌든 중간층으로서 살려고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생계에 쪼들린 거예요. 포이어바흐가. 그러다가 돈 많은 여자를 낚아가지고 인생이 핀 거야. 포이어바흐의 철학은 그거예요. 기부인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퍼졌다. 기부인 돈 덕분에 자기 인생 폈다. 포이어바흐의 철학은 뭐냐면 기부인 돈 덕분에 내 인생이 폈다. 그 철학이에요. 그래서 자기 유물론으로 바뀌었다.
내가 그 기교인과 미망인, 처녀도 아니고 미망인이었던 걸로 나 생각되는데, 미망인과의 결혼을 안 했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 뻔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이거죠. 돈이 없네 이 친구는. 그래서 이제 신세계에서 빨리 오면 자기한테 돈 좀 주나,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좀 유튜브에서 자기 키워주겠나, 뭐 이런 생각으로 했겠죠. 뭐 생각이 없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물질이 빈곤한, 능력이 없네요. 물질이 빈곤할 수 있죠.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깔백 방구석에서 이렇게 떠들 재능밖에 타고나지 않은 거야. 다른 걸로 했으면은 돈 좀 벌었겠지만 돈도 오지 못하고 일자리도 없고 불쌍하네요. 그래서 이제 한쪽은 정신이 빈곤하고 한쪽은 육체가 빈곤하고 안타깝습니다. 정신도 풍성하고 육체도 풍성해서 모두가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말로 미망인은 가부를 하죠. 보나파르는 저랑 비슷하네요. 대통령 신세계 질서 찬양하는 애가 네모라는 애인데 극렬히 종교에 대해서 극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뭐 종교 극혐하라 그러면 되는데 돈 주면은 저 광신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로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광신도예요. 제가 볼 때 이렇게 저는 무신론자일 때도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 혐오를 안 갖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싹 돈 주면 반대로 닦아요. 이 친구는 인드라 볼 때는 무슨 뭐 돈 주면 사이언톨로지나 뭐 이것저것 싹 될 친구다. 그 돈만 주면 뭐든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뭐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 뭐 생각이 딱히 없어요. 그냥 인드라 볼 때. 좀 종교까지면 누가 좀 도와주지 않나 생각해서 하는 거지. 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둘다. 돈 많은 황금백수도 입장이 되고 이 친구도 이해가 된다. 다만 이제 세상은 이런 방구석 여포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저 돈 많은 황금백수 같은 사람이 움직이죠.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가 있죠. 일론 머스크나 킬빌 이런 애들 맨날 하는 얘기가 뭐야? 자기가 맨날 기술 개발하고 신세계 질서 앞당기면서도 누구보다도 비판을 많이 하잖아. 신세계 질서에 대해서, 기술 문명에 대해서. 본인들이 아니까 핵심을 딱딱 짚어가지고 신세계 질서 비판할 줄 알잖아. 이 친구가 뭘 합니까? 지금 종교 깔 때예요? 종교 중요하지 않아요. 인드라 볼 때 그렇게 인드라 종교를 모든 종교를 존중하지만 구변의 핵심은 종교가 아니다. 종교 아니에요. 자본이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하여튼간 돈 없고 일자리가 없어서 방구석 여포로 소설만 쓰면서 기본 숙제 50만 원만 바라보는 잉여백수의 신세계 질서 공정론. 그래서 목적론적 의식체계는 시간을 통달하게 한다. 사피오 워프 가설과 페르마의 원리, 영화 콘택트의 완벽한 이해를 위한 이론 핵심 정리. 그래서 목적, 실천과 목적. 여러분들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뜻하는 대로 세상이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인생 살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누군가는 정말로 세상을 변화시키겠지만 우리가 세상은 변화시키지 못할지언정 자기 자신과 지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어요. 그러한 목적이 세상을 만드는 거죠.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인드라는 소명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소명, 인드라 자신과 인드라 지인들 행복하게 잘 살고 싶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면 그것이 실천이고 목적이다. 의식은 상관없어요. 의식은
인식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 인식이라는 것은 그 시간에 구속되기 때문에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세상이 또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던 인식들이 많이 변화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인식은 그렇다고 인들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 부정하지 않지만 언제나 상대 진리로서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다. 예, 허나 우리가 행복해지자 이거는 뭐 이렇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서 열심히 살다 죽으면 됩니다. 행복하게 살다 죽으면 돼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뭐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내가 너무 간단하게 한 거죠. 실천 목적 신 시간에 구속되고 인식은 시대가 변하면 인류는 새롭게 창조되죠. 신설계에 따라서 물론 인간이 설계한 짝퉁신 설계는 늘 주의해야 된다. 음모론, 유물론, 국유본, 대륙주동 그 누가 방해할지라도 과학이 나는 인들하는 과학 발전은 언제나 지지하고 다 지지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결코 신문제를 풀 수가 없다. 인간이 다행성 국가, 그 일론 머스크처럼 뭐 화성을 정복하고 뭐 태양계를 정복하든 그 다음에 거기서 인간이 또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든 인간이 사이보그를 만들고 또 생명체 인간을 또 만들지라도 그래서 그 뭐 외계인설이 입증됐다. 누군가 인간은 뭐 외계인이 씨뿌린 거다. 살짝 그런 것이 사실로 드러나도 외계인은 신이 아니잖아요. 그건 인격신일 뿐이고 그렇죠. 언제나 인격신과 자연신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인격신과 자연신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의식 수준에서 있는 것이고 분류가 되는 거죠. 인격신이든 자연신이든 그것은 인간이 역사 속에서 드러난 인식에 불과하다 이거죠. 인식이. 그것은 신이 아니에요. 인격신이나 설사 외계인이 인간을 만들어내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들아가 생각하는 신이 아니다 이거죠. 인격신이나 자연신은 모두 인간의 인식 수준에 있다. 시간에 제한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이 지금 외계인 음모론처럼 인간이 인간의 생명체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인간이 신 아니죠. 신처럼 짝퉁신처럼 인격신이냐고 할 수는 있겠죠. 신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한 과학기술 분명히 발달하더라도 오히려 더 절대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에 절망할 겁니다. 마치 오늘날 그 매트릭스 양자역학하고 일반 상대성 원리를 종합하려고 하는데 자꾸 실패하고 또 지금 실험으로 검증될 수 없는 지금 물리학 이론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평행우주론 이런 것들 26차원 우주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차원으로 가면 더더욱더 신의 문제에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인들아도 모르지만 과학자들은 모른다. 과학을 알면 할수록 더 신에 대해서 겸허해진다. 이것만 알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